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선택한 규제 완화 카드인 건데요. 용적률 상향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죠. 사업성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아무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실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향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부동산 투자 관련 이야기 속 시원하게 나눠주시는 분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이 꽃들이 순서대로 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피고 있어요. 뭐 목련, 개나리, 벚꽃 지금 다 피고 있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요. 지금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지금 봄을 맞이해서 부동산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했죠. 겨울만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봄, 여름으로 갈수록 집값이 올라간다.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폭으로 크게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국내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요인이 있는데 정부가 해외 요인까지 잡기는 좀 벅차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거래량은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또 다른 이 부동산 여행을 떠나도록 할까요? 네, 부동산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요. 조금 더 이제 여행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깊게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자리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열공하시는 분들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박스경제TV에서요. 그래도 여과 없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실전적인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 지금 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방송 보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재개발입니다. 왜 재개발을 자꾸 얘기하냐면 예전처럼 재개발의 속도가 막 10년, 20년 무한대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개발이 빨라요. 속도도 빠르고 적은 돈으로 정말 아파트보다 5배 이상 수익을 얻는 곳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자녀들한테 남겨주기 참 좋죠.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강라인 서울 아파트는 못 잡아도 한강라인 아파트는 비싸서 못 잡아도 재개발을 잡게 되면 나중에 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잘 안 올라. 그게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이참에 아예 그냥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잡아야겠다. 또는 세 번째, 내가 집 하나가 있어. 그럼 주택수 제외 재개발 빌라를 잡는다든가 또는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잡는다든가 또는 자녀분들 있죠. 자녀분들 항상 결혼할 때만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미리미리 신경을 쓰세요. 미리미리. 자, 자녀들 내 집 마련까지. 그리고 1:1 상담, 대면 상담하고요. 전화 상담하고요. 그리고 현장 임장과 더불어서 매매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2시 공동역에서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아니면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이슈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주간 시세부터 또 쭉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소장님? 네.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요. 자, 여기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오늘도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자, 뽑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이 얼마나 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8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먼저 물가 중요합니다. 즉 미국하고 한국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지금 금리 상황이 어떻고 세 번째 성장률 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떻냐 미국과 한국 역시 환율입니다. 이 달러의 흐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자 중요하죠. 대출 세금 이쪽부터 볼까요? 주식 뭐 주식이 부동산과 무슨 관계 있냐 자 위험자산에 공통점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집값 자 우리나라 집값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집값 흐름이 어떻냐 그리고 지표 지금 시세가 상승 중이냐 하락 중이냐 거래량은 어떻냐 그리고 정책 이 8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어떤 특정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번 주간 시세는 어떻냐 주간 시세 봤더니 자 여기 노란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서울입니다. 노란 거 서울 보니까 0.39까지 갔던 게 쭉 상승폭이 줄었죠. 이게 0이에요. 상승폭이 줄다가 다시 뛰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진짜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서울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전국적인 시세 이 하얀 거 전국만으로 보더라도 이 0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즉 집값은 물가 이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여름을 향해서 이 집값이 지금 특히 서울 집값이 고개를 든 걸로 봐서 4월, 5월, 6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강남 3구, 이 주황색 강남 3구는 이게 0인데 자, 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하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강남은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40억짜리가 집값이 뛸 때는 매물이 40억이 신고가인데 50억짜리가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을 때 얼마 전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40억짜리가 50억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5억에 있어요. 15억 차이 나나요. 이때 잡으시라고요. 그냥 1, 2년 빠진다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자 보세요. 벌써 하락폭이 줄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요. 강남 말하는 거예요. 서울은 이미 플러스에서 아까 올라갔다라고 제가 이거 파란 거 이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0.12까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강남 3구랑 한강변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거에 비해서 자 외곽 서울 외곽이 빨갛죠. 빨갛다는 것은 많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에 뛰지 않았던 곳들이 뛰고 있는데 이거는 양도세 중과세에 따른 부작용을 염두한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파트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잡으면 후회할 일은 없어요. 자 15위 서대문구의 북가자동의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남가자동 DMC 파크비자이 DMC 센트럴 아이파크 DMC 에코자이 홍제동의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홍제원 현대 홍은동은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탄 북안동 이편한 세상 신촌 힐스 신촌 프로지오 그 다음에 성북구입니다. 기름동 성북 가면 기름동이죠. 롯데캐슬 클래시아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기름 뉴타운의 1에서 9단지까지 그 다음에 장위동입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레미안 장위 프레카문티 이런 것들이 있고 석관동 레미안 트리치 그 다음에 두산 하월곡동 월곡 루나밸리 레미안 월곡 등 그 다음에 정릉 이편한 1, 2, 3차
경남 아너스빌, 종암동 종암 SK 1, 2차 아이파크 1, 2차, 안암동 레미안 안암, 보문동 보문파크 비자이, 리시빌 하우트. 자, 강서구 보시면 17위 가양동 가양 2369단지, 강서 한강자이, 등촌동 등촌 2358 10단지, 등촌 아이파크, 염창동 동화 13차, 이편한상 염창, 우장산동 강서힐스 우장산 힐스, 그리고 마곡동 마곡 엠벨리 1에서 15단지 마곡힐스, 방화동 방화 2에서 5단지 도시개발 2단지, 화곡동 강서힐스 우장산 롯데캐슬, 관악구입니다. 봉천동 이편한상 서울대 있고요. 1, 2차 두산 관악프로지오 벽산 블루밍 1, 2차 등. 자, 신림동 신림프로지오 1차 힐스뉴 포레, 은평구 자 수색동입니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DMC 파인시티자이, DMC 롯데캐슬 퍼스트,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DMC 우방, 진관동 은평타운 1에서 13단지, 불광동 자 북한산 현대일스테이트 137차, 미성 녹번동 북한산 프로지오 레미안 베라이즈, 자 응암동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백년산 힐스테이트 1에서 4차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노원구 볼까요? 자 상계동의 상계주공 1에서 16단지 노원 롯데캐슬, 중계동 중계 주공 2단지에서 10단지 거은역 2, 3차, 청구 3차 경남 롯데 상하 라이프 청구, 하계동 현대우성 하계현대우성, 그 다음에 월계동 월계 센트럴라이프파크 미미삼, 공릉동 태릉 힐링턴 플레이스 풍림아이온, 구로구 볼까요? 항동의 하버라인 1에서 4단지 한양자이엔 에듀힐즈, 개봉동 현대 한마을 개봉프로지오, 신도림동 신도림 대림 이편한세상 1에서 7단, 동화 1에서 3차, 구로동 신도림 태영타운 구로조공 1, 2차 등등. 이것밖에도 많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읊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관심 갖자. 이제 재개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한번 차이점. 자,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근거 주택법이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전진단,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이 리모델링이라면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 연한이 15년 이상이 리모델링이고, 자, 준공 후 30년 이상이 재건축이에요. 공사 방식, 자,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게 재건축입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 법적 상한 초과 건축 힘으로 결정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은 법정 상한 3종 일반 주거지역 300%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리모델링은 없는데 재건축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부 체납을 제공한다는 점도 차이점. 자, 이번에는 모아타운 절차 장단점,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자, 일반 재개발들이 이렇게 모든 단계를 다 이어갑니다. 평균 관리처분까지 가는데 10에서 12년이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오후 6년 내로 관리처분까지 간다는, 정말 빨라요. 모아타운은. 왜냐? 잘 보세요. 자, 정비구역이 설립이 되면 관리계획으로 수립돼요. 뭐 조합 설립이네, 뭐 사업시행인가네, 이런 거 다 빠져요. 이 관리계획에 조합 설립인가,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거 관리처분하고 같이 통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주민 착공이잖아요. 6, 7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 10에서 막 15년, 20년, 에이, 모아타운은 6, 7년입니다. 자,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겠어요? 방금 말했듯이 빠른 사업 속도예요. 초기 자금 부담도 적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가 있다. 일단 속도 빠르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투기 세력들이 막 들어올 수 있고요. 권리 산정에 대한 기준일도 제약을 받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자, 사업 규모가 한계, 즉 수익률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 25층으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한강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곳이라 한 45층, 아우, 단점이 장점이 되는데, 한강변을 제외한 모든 곳들은 그냥 25층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신속통합 보실까요? 신속통합이란 무엇이고 장단점 보면
일반 재건축, 신속통합이 있는데 신속통합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주민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착공, 입주. 그래서 대략 한 10년에서 12년 걸린다. 자, 신속통합기획의 장점 볼까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신속 그래요. 단 이제 재개발의 개념은 다르지만 모아타운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루트에서는 가장 빠르다. 공공성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뭐 인프라라든가 교통 환경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도 가능합니다. 추가 혜택이 있어요. 자, 주민 갈등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초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니까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단점이 서울시 계획 중심이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구역 선정 경쟁할 수도 있고요. 조합 단위 이후에는 일반 재개발과 동일하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획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업계획,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처분하고 이주 착공, 준공 청산을 하는데 좀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용적률도 좋은데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장단점 볼까요? 역세권 다중 노선 주변 신축이 별로 없어요. 초역세권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역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 프리미엄이 명확합니다. 프리미엄이 확확 붙어요. 왜? 여기 가까우니까. 그런데 지자체 속도 인허가 드라이브. 자, 그래서 정책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대단지 공원 보행축으로 브랜딩 가치도 커진다. 단점 임대가 많아요. 그리고 장기 전세 비율도 높아요. 상대적으로 교통, 경관, 환경, 보안 요구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여기 보면 권리 산정의 기준 이후에 취득 증축해가지고 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현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참고를 꼭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제일 관심 많은 데가 보면 재항동이더라고요. 여기 재항사동 신속통합, 재항사동이죠. 자, 여기는 이제 이미 실거주까지 하고 하는 상황이고 이미 20억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건 재항사동의 윗블록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재항3동 재개발, 얘는 조합 설립이 됐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단계도 시작 단계니까 잡아도 돼요. 얘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돼요. 빌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일반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도 많으니까 관심도 필요해요. 그 위쪽은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신속통합. 자, 그리고 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게 재항 2동이에요. 여기는 이제 3동이고 2동. 여기는 정말로 세대수 많죠. 한 7, 8천 세대 되는 것 같죠. A, B, C 한강 모아타운. 그 위에가 재항 1동인데 지금 모아타운이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구이동 일부. 자, 여기 이렇게 구이동 일부에 모아타운이 있고요. 대부분의 구이동은 재항동에 비해서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광진구에서는 재항동에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용산도 관심 많아요. 용산을 크게 4권역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 보면 용산 재개발이 밀집된 서울역과 국제업무지구 인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한강 라인에 주로 이제 국제업무지구 하단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포함한 이천동 일대 리모델링,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은 워낙 비싸죠. 자, 이 한남뉴타운 13,000세대 2에서 5구역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가격이 지금 저렴한 이 재개발 보자면 서계 그리고 청파도 1, 2, 3가 그리고 청파 역세권.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동호암이라고 있어요. 동호암 1구역하고 3구역 빠르고 2구역은 좀 늦고. 그리고 여기 밑에 원효로, 자, 원효로 1가하고 3, 4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효창공원 역세권. 이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용산동 있죠. 용산동에
그다음에 이태원동까지 이어지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이 재개발 쪽에 좀 관심을 갖자. 자, 이번에는요. 끝으로 한강라인에 마포, 동작, 성동에 관심 많잖아요. 자, 여기에서 최근 16,000세대 이 마포구청역 이게 6호선이고 가자역 경의중앙선인데 이 라인까지 걸쳐서 한강이 거의 70% 이상의 한강이 보여요. 아주 팔 벌려서 보여요. 자, 성산 시흥하고 성산동 모아타운 2개 있죠. 그다음에 가자 역세권하고 여기 연남 역세권 그리고 마포구청 역세권. 그 밑에 이제 역시 마포입니다. 이 위쪽이 염리 아현동이라면 아래쪽이 이제 광흥창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광흥창역 1구역, 2구역, 3구역. 자, 속도도 빠르고 좋습니다. 단 세대수가 600세대 미만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자, 신수 2구역과 13구역. 2구역 600세대, 13구역 1000세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곳들. 자, 신대방입니다. 신대방 여기를 추천하는 까닭. 신대방역하고 대림 삼거리형 신안산선이죠. 이 사이에 신대방 역세권 A 1구역, B 2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왜 대단하냐. 5, 6천 세대가 대단지가 거의 동시에 진행돼요. 노량진 뉴타운처럼, 한남 뉴타운처럼. 그리고 여기 금호 16구역, 23구역, 21구역 좀 속도가 빨라서 가격은 좀 있어요. 그리고 신당 8구역하고 9구역이 붙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재개발까지 이슈부터 재개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개발 사업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상담할 때도 종종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개발, 신속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각각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재개발이나 이런 투자 전략 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요. 오프라인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저기 그 합정동에 430-8번지에 다세대 주택이 한 채가 있고요. 네. 1가구 2주택인데 이거를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아들이 그 합정 행당동에 있는 행당 아파트 25평을 거주 중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면은 어떨까? 요거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총 2개십니다. 네네. 예, 합정동에 이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를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끌고 가실 것인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네, 1가구 2주택이라. 아, 한 곳은 또 어디세요? 한 곳은 자양동에 있는 거고요. 아, 자양동에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매도를 해야 돼요. 자양동을요. 아니, 요거 합정이요? 여기, 예, 합정동에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랑 이제 아드님이 행당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혹시 매도하신다면은 어디로 옮기실지 지역 여기 한번 보신 거 있어요? 자양동이나 뭐 구의역 쪽에 뭐 재건축 그런 빌라를 네. 사서 그냥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요게 음. 전망이 좀 또 궁금해요. 행당동에 있는 행당 아파트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옮기시려면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총 2가지 질문인데요. 소장님 하나씩 한번 해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상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되시면 저희 목요일 날 2시에 있는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자, 네.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합정동 번지수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이 합정역 기준으로 여기가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데는 속도가 좀 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나고 있고 막 쌓여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곳 보니까 원래는 합정동이 여기 밑에 여기도 모아타운 있어요. 하단 쪽 한강 보이는 쪽 그리고 상수 쪽도 있고 그 옆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정역에 끝자락에 이렇게 한강 근처에 신속통합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네. 신속. 자, 지금 그 번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봐야겠지만 혹시 학교 근처에 있는 거 맞죠? 네? 학교 근처. 예, 맞아요. 아, 그러면 걔가 지금 빠졌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는 포함됐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모아타운이 있어요. 네. 자, 모아타운. 얘는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선정, 이게 구역 지정 임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 옆으로 빠진 상황이라 포함될 확률이 이게 도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높지가 않아요. 만약 모아타운이 포함됐다면 굳이 막 옮겨갈 이유는 없는데 네. 포함이 안 되면 매도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예, 그거는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지금 망원동도 이 기역자 모양으로 모아타운이 있고 망원역 근처에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이 있고 참 여기 보면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 많죠. 여기 뭐 상수역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바로 이거 합정역 근처에 이게 위치는 좋아요.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셔라. 네, 네. 이해 드셨죠? 이거 매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네. 잠깐 빠졌잖아요. 네. 아, 내 것도 언젠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지 마세요. 네, 네. 포함 안 되면 속칭 시간만 많이 끌고 망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기대감 있을 때 던지고 차라리 갈아타는 것이 좋아요. 네. 그냥 팔고 끝나는 건 좀 아쉽다 그러면 뭐 2억 대면 서울 외곽이고 3억 대는 한강변 라인의 1.5룸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확실한 것들로 해서 갈아타시라고요. 확실한 네. 건 뭘 말하냐? 동의율 60에서 70%. 곧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는 곳들. 네. 그게 확실한 거지. 뭐 재개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확실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아드님은 지금 행당동 많이 뛰었을 텐데 거기 네, 조금 뛰었어요. 예, 아파트마다 왜냐하면 응봉동 행당동이요 성동구에서 상위 클래스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금액 대비 여기 좋네요. 자, 그럼 25평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이거를 이제 대체 재개발로 갈아타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제가 그렇죠. 만약 아파트로 갈아탈 거라면 굳이 광진구로 갈 필요가 없죠. 광진구에는 나홀로가 많으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왕십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원을 이제 응봉동 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원을 그으면 자, 여기가 행당동이거든요. 자, 네. 5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2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분당선 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뭐 행당 한진타운 쪽일지 서울숲 한신도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얘도 끌고 가면 괜찮기는 해요. 위치가 네. 좋아서 이해 가셨죠? 네,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요.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고 아파트. 자, 여기 자양동도 넓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4동부터 2동까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4, 3, 2, 1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구이동이라고 좀 되게 넓죠. 구이동은 이렇게. 네. 자, 구이동 이렇게 구이동 결론부터 말하면 구이동으로 갈 거라면 그냥 보유하세요. 왜냐? 구이동은 한강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가격이 한계가 있을 곳이에요. 자양동하고는 급지가 달라. 네. 제 말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구이동은 좀 그렇고 이 자양동은 4동, 3동, 2동 실거주를 해야 할 곳은 4, 3은 실거주를 해야 하고 자, 네. 2동은 한강이 보이고 1동은 안 보이잖아요. 잘? 네. 네, 추천은 2동입니다. 그리고 네. 1동도 나쁘진 않아요. 네. 자, 네. 2동 우선 돈이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네. 되기 때문에 2동 혹시 아파트 하나를 잡고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아니면 2동에 뭐 이쪽 라인에서 가격대가 싼 곳은 10억부터
4동까지는 20 몇 억까지 있잖아요. 네. 자, 갈아타면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행당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순서대로 말하면 A는 첫 번째, 재개발을 잡아라. 그것도 어디를? 자양 몇 동일지 모르지만 자양동 한강변. 네. 두 번째,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은 그냥 보유. 세 번째는 단순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라 할지라도 좀 위치가 안 좋은, 위치가 별로인 곳으로 갈아타기는 안 좋아요. 네. 자, 결론적으로는 이 A가 가장 좋고 B가 중간이고 C인데 A를 선택해라. 아니면 B도 나쁘진 않다, 보유하는 것도. 자, 정리됐을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생각하신 대로 합정 매도하시고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될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단 만약에 매도하고 옮기신다면 자양동 한강변을 가장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 저기 그 녹번 2-2 재개발 구역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녹번 2-2 구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불광역 녹번 2-2고요. 재개발 진행 중인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녹번이 2-1, 2-2, 2-3 구역이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제 뭐 불광 역세권, 거기 뭐 역촌 네네. 역세권 이렇게도 이게 구분하기도 해요. 네네. 그게 무려 10,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네. 그쪽 연신내 이쪽 불광동 쪽에는 다 역마다 역세권이 있어요. 역세권 재개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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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대략 이 불광역이 여기가 불광역이고 여기가 연신내역입니다. 자, 이게 네. 3호선이에요. 3호선. 이거는 6호선에 이제 불광역이 6호선과 3호선의 딱 중간 지점인데 자, 이 불광역에 지금 색깔 칠한 얘가 자, 2-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 2-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역촌역 근처가 2-3 이해가셨나요? 네. 이렇게도 나누고 여기를 이제 꼭 굳이 따지면 이제 불광 역세권이라고도 해요. 네. 여기는 이제 역촌 역세권이라고도 하고 여격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구역 그 다음에 여기 독바위역 도격 역마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데 또 속도 조금 빠른 거 이왕 하는 거 불광역에 여기 대조 1구역이라고 얘는 관리처분 막 근처까지 간 거 아시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불광 5구역이라고도 있어요. 속도 빠른 거. 네네. 그리고 여기 가련 1구역. 물론 여기에도 지금 신속통합이랑 같이 이어지는 자, 연신내 이제 뭐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불광역 아닙니까? 네. 자, 위치가 좋고 여기가 지금 속도 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구역 지정 있죠? 네네. 뭐 그런 거의 단계에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가 117% 비례율이 117%로 그것도 좀 양호하고요. 네. 그다음 예상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예상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한 3천 정도 잡더라고요. 아직도 멀긴 했지만 네. 아직도 멀었지만 자 그래서 뭐 일단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서울 외곽이라 할지라도 서울의 아파트가 워낙 비싸잖아요. 네. 무조건 아파트보다는 재개발이 우선인 거예요. 아, 네네. 그건 잊으시면 안 돼. 특히 얘처럼 속도가 60, 70% 동률 이상 얻었고 네. 빠른 곳들은 뭐 그 속도 빠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우선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높으니까. 아, 단 네. 이건 고민하세요. 자, 네. 제가 항상 그래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뭐 지역 편차를 두는 것보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네. 여기 괜찮습니다. 잡아도 돼요. 아, 근데 네. 잡아도 되는데 혹시 자본이 2억에서 3억 사이나요? 네? 자본금이 투자 금액.
네네네. 이거 갭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네. 2억에서 3억 사이냐고요. 한 4억 정도 돼요. 그래, 왜냐면 얘가 2억 5천 3억이 많거든요. 네. 투자 금액이 투룸 기준. 네네. 그렇다면 저라면 어차피 이제 구역 지정 단계인데 얘를 잡기보다 마포나 성동구나 저기 동작구나 거기가 상급지 맞죠? 네. 거기는 한 4억 정도. 이제 예전에는 3억이면 잡았는데 지금은 4억 줘야 돼. 투룸 잡으려면. 네. 자, 1억 정도 차이 난다면 그쪽은 아파트가 30억까지 가잖아요. 네네. 여기는 새 아파트가 15억, 20억 이 사이에서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해드리냐면 이게 네. 진짜 중요해요. 새 아파트 시세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비슷하게 낼 텐데 네. 집값이 많이 가야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빌라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러면 상급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 괜찮고 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굳이 따지면 한강 안보기도 좋아요. 아까 구를 내가 몇 개 말했잖아요. 네네. 1번은 한강변. 네. 그다음 이거 재개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번 여기 괜찮아요. 연신내는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잡아준 거예요. 네. GTX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입지가 네.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세 번째는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요. 자, 이거 이해 가셨죠? 네네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혹시 그 완공되고 혹시 조합원들은 네. 바로 매매가 될까요? 그게 이제 언제 잡았냐에 따라 달라요. 아, 이제 좀 일찍 잡은 사람들은 뭐 그 관리처분이나 뭐 완공돼서도 매매를 하는데 네. 좀 늦게 잡은 분들은 입주해서 또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아. 이런 보통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되고 하는 단계에서 잡았다? 네. 그러면 매매가 가능하죠. 아, 왜냐하면 그 훨씬 전에 잡은 거니까. 이해 가셨죠? 네네네. 근데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이때 잡으면 아무래도 입주를 해야겠죠? 네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신 녹번 2-2 구역도 괜찮지만요. 같은 예산이라면 마포 쪽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전망이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통화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결정 내리시다가 혹시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 뭐 어떤지 궁금하시다거나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이 떠오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저희와 한번 상담 먼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남양주 사는데요. 네. 자본금 10억 정도 있는데 청약가점 58점이거든요. 예. 예, 3기 신도시나 교산이나 창릉 넣을까요? 아니면은 기존 구축 아파트 25평 신당동이나 남산타워 약수 하이츠 신당 삼성 잡을까요? 네. 그리고 남양주 6억 아파트 매입하고 한강변 주택 소재의 신축 빌라 4억 정도 투자할까 고민입니다. 아, 지금 자본금이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데 네. 청약을 넣으실 건지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매입을 하실 건지 또는 좀 분산해서 자본금을 분산을 해서 아파트 하나 그리고 재개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실 건지 고민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청약하고 이거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약 사람들은 청약하면 그냥 당첨되면 로또다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제가 오늘 환상을 깨드릴게요. 자, 청약하고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 매입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매입 이 세 가지 고민인데 청약 지금 58점이면 애매한 거예요. 애매모하네요. 특히 3기 신도시 당해 지역도 아닐 텐데 서울 살면. 자, 여튼 볼까요? 자, 우선은 청약하면 그래요.
이게 지금 서울시랑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창릉 신도시가 있다고 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교산이 있다고 치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여기 왕숙 신도시가 이제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흥, 광명 시흥 신도시 뭐 이거 위에도 좋은 게 많아요. 자, 여기를 집어넣을까? 58점으로 당첨 가능성 물론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58점 갖고는. 지금은 집값들이 상승장으로 접어들어서 설령 경기도다 할지라도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아예 제가 찝어 드릴게요. 대략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으로. 뭐 8억 갈 수도 있고 12억 갈 수도 있지만 10억 잡고 얼마까지 갈까? 18억이나 20억 정도 봅니다. 한 10년 지나서. 그러니까 입주하고 10년 지나서 약 10억에서 20억 정도 봐요. 18억에서 20억. 그러면 10억에 분양받고 20억까지 갔으니까 10억을 벌었네요. 당첨되면 10억. 근데 그 금융비용 내야 하잖아. 이자 내고 그다음에 또 발코니 확장이네 뭐 부대비용 들어가는 거 빼면 순수익은 한 8억. 7억, 8억. 그래도 나쁜 건 아니네요. 7, 8억. 자, A 청약. 좋아요. 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7, 8억의 순수익이 예상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당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당첨 가능성은 거의 20% 미만이에요. 60은 최소 넘어야 돼요. 65까지는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 특히 신당 쪽의 아파트 이쪽을 말했는데 그쵸. 중구 신당동에 여기 지금 하나, 둘, 동그라미 3개 쳐놨어요. 자, 여기에 순서대로 여기가 남산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약수하이츠가 있고 여기에 신당 삼성이 있는데 다 신당동에 들어가요. 가격은 13억에서 한 16억 사이. 구축인데 25평이 13억에서 16억 사이. 남산타운이 세대수가 많아서 제일 비싼데 자, 얘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구축 매입을 10년 동안 끌고 가면 얼마나 뛸 것이냐. 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6억 정도 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얘는 내가 잡는 거기 때문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그 남양주에 6억 정도 아파트를 잡고 6억 플러스 이제 6억은 잡은 거에 실거주로 잡는 거야. 그러면 돈이 좀 남네요. 10억이니까 4억 가지고 재개발 잡는다.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어차피 내가 사는 곳은 남양주니까 주택수 제외인 신축 빌라 4억 재개발 잡는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4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갭 투자한 이 돈, 특히 한강변에 투자하게 되면요. 뭐 대략 한 10년 잡았을 때 12억에서 15억은 너끈히 벌어요. 진짜 이렇게 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속도가 동의율 60에서 70% 선이 돼야 돼요. 구역 지정이 임박해야 돼요. 그 조건으로 마포, 동작, 성동, 뭐 강동, 그 다음에 영등포 속도 빠른 곳들. 강남 3구나 용산은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뭐 광진도 괜찮아요. 자, 정리해 보니까 오히려 집 하나를 잡고 6억짜리를 실거주할 걸. 주택수 제외를 잡아는 4억밖에 안 들어간 얘가 청약 당첨된 거 얘 지금 내가 7, 8억밖에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걔보다 2배 가까이 먹네요. 재개발이. 서울 재개발 무서운 거예요. 상당히. 잘못 잡으니까 문제가 되지. 잘 잡으면 2배 이상의 수익률이고 투자 금액도 적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따지자면 이 순서가 되네요. C. 재개발. 그냥 재개발이 아니죠.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플러스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B. B는 얘가 구축 아파트. 서울 구축.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A예요. A. 청약입니다. 왜냐면 가점이 70이라면 제일 안 좋지는 않죠. 당첨은 되니까. 자, 만약 가점이 70이 된다면 B하고 A가 바뀌어요. 근데 구축이 가격은 비싸면서 더 덜 뛸 것으로 예상하는데 왜 B를 선정했냐? 두 번째로.
지금 이 58점 갖고는 청약 당첨 안 돼요. 경기도 뭐 미분양이나 나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만 되기 때문에 A를 제일 뒤로 뺐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아파트 플러스 재개발이 1번, 서울 구축 아파트 잡는 게 2번, 청약이 제일 안 좋다 3번. 자, 청약 때문에 시간 낭비한 사람들 많아요. 집도 절도 못 잡고 집값만 계속 뛰고 본인만 정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 잘 되나요? 네. 그래요. 자, 충분히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 너무 청약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풀이를 분석을 해주셨어요. 일단 청약은 되기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도 될 것인지 말씀을 주셨고요. 가장 셋 중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 바로 분산 투자였습니다. 경기 아파트 하나 잡으시고 서울에 이제 주택수 제외인 재개발 빌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서울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청약이 굉장히 후순이어서 좀 놀랍기는 한데요. 이게 또 내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좋다기보단 내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된 재개발을 잘 잡아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 매수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 나눠보시고요. 단단한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략 저희 방송 중에도 문 열려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어떤 고민거리가 있든 이런 분들 특히 오세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재개발을 너무 몰라. 그렇다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어. 자, 한두 번만 듣고도 재개발에 번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분들 오세요. 정말 초보자도 그냥 웬만큼 10번, 2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알아야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공부 좀 하고 싶어. 자, 재개발에 대해서 기초부터 좀 내용을 가르쳐 줄 곳들 없을까? 강사가 3분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나는 실전 투자가 중요해. 정말로 쪽집게로 꽉 찍어서 올라갈 곳, 안전한 곳 하고 싶다. 그분들은 뭐 재개발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연히 찝어드리죠. 자, 임장도 해드리고요. 아니면 추천만 해드릴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는 정말로 어떤 복잡한 상황이다. 뭐 다주택이 됐든 또는 뭐 자녀 매입이 됐든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됐든 세금 문제나 또는 정부 정책 요즘 머리 아마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왜 혼자 끙끙 앓으십니까? 저희들은 부동산의 병을 치료해주는 부동산 의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다 하나 본인들의 어떤 고민거리를 완벽하게 치유해 드릴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갖 고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곳에 투자 또는 학습까지 한 방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가네요. 저기 전화번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주시고 오늘 예약하세요. 예약 마감 차기 전에 요즘 다시 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고객들이. 왜 시청자들이 왜 많이 오냐면 지금 다시 또 집값이 또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5월 9일 날 뭐 양도세, 중과세 내 정부 정책 이런 것들. 자, 이상입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